꽃이 피기 전 봄산처럼, 꽃이 핀 봄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한정열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부로 나누어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간학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책자에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알코올 지방간 질환하고 좀 상대되는 말이죠.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이것은 알코올 지방간 질환하고 같습니다. 분류가 지방간이 있고 염증이 생겨버린 지방간염, 그리고 염증이 있고 난 자리에 가서 섬유화가 생기죠.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 섬유화가 많으면 이제 간경변이 되죠. 이러한 질환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분류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를 한번 봐보면 45세 남자, 검진 후에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 해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GOT, GPT, 감마 GTP, AST, ALT가 58, 87, 103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우선 병력을 물어보니까 환자는 최근 2년 동안에 체중이 10kg이 증가했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병만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B형 시형간염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독성 간염을 일으킬 만한 의심 소견도 없었습니다. 환자의 키는 170cm이고 체중이 78kg입니다. 일반적으로 170cm면 표준 체중은 키 빼기 100 곱하기 0.9입니다. 그래서 170 빼기 100 곱하기 0.9 하면 63kg이 표준 체중이에요. 63kg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정상 그럽니다. 정상을 넘어섰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라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 27이 나와서 25 이상을 비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만하면서 이제 그 다음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비만에 의한 지방간 해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그럽니다. 초음파를 해보면 쉽게 지방간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간이 보이고 간 안에 있는 검정색 간 정맥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간에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면은요. 간이 전체적으로 하얘지고 정상적인 간 내 구조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또 정상인데요. 간하고 콩팥을 이렇게 가까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두 개 간의 그 실질의 초음파가 비슷하죠. 그런데 네 번째 사진을 보면은 간이 하얘지면서 상대적으로 콩팥은 까맣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과 신장의 초음파 대조가 커 보입니다. 이런 것을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간의 구조물들이 잘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간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초음파가 잘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과 신장의 초음파 대조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걸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까지 하고 나서 이분은 지방간으로 진단하였고 술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더 그냥 쉽게는 비만에 의한 지방간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만과 관련된 지방간이기 때문에 비만이 있는 분들은 대사 이상 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것입니다. 고지혈증 그러면은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이런 용어를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비만에 의한 지방간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그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B형, C형 간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을 때 비알코올 지방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있고 염증세포가 간에 침입이 되면은 지방간염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있고 난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게 되면은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이라 하고 이것이 더 많이 진행해버리면 간경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 비알코올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주당 219g 알코올 양으로, 여자의 경우 알코올 양으로 주당 149g 이상인 경우 알코올 지방간 질환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소주로 이야기하면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일주일에 소주 3병, 여자의 경우 소주 2병, 평균 그 이상을 마시는 것이 오래되면 대개 한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음주량이고 이 음주량을 넘지는 않는데 지방간이 있으면 우리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그러고요. 대개는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서 비만과 연관된 지방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에 의한 비알코올 지방간은요, 지방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간염, 염증까지 생긴 경우이고 그 다음에 섬유화가 생기면서 섬유화가 많으면 간경변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러한 모든 스펙트럼을 다 함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간세포 함정의 원인을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요, B형 간염이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한 60%, 그리고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그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비만과 관련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이것이 각각 한 10% 정도 차지해서 토탈 한 100% 정도 되죠.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도 간암의 원인 중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점차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의한 간암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정상 간은 선홍색입니다. 지방간은 지방이 있으면 노랗죠. 그래서 지방간은 노란색입니다. 이것은 조직 슬라이드 사진인데요. 간세포가 빽빽하게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방간이 되면은 간세포 안에 지방 방울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표본에서 간세포의 5% 이상에서 이런 지방 방울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만하면 지방간이 되고, 그리고 지방간염을 거쳐서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간경변이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암이 잘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간암이 생기는데, 비알코올 지방간은요, 이 지방간염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경변증에서 간암이 생기지만 만성 B형 간염과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서는 간경변이 오지 않아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간 질환이나 만성 C형 간염에 의한 경우는요, 간암이 생기려면 대개는 간경화가 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간암이 생깁니다. 자, 정상 간 조직에서 간 세포의 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간 세포의 5% 이상에서 지방 방울이 있으면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증 세포가 침륜되는 것이 지방간염입니다. 염증 세포는 중성, 호성, 백혈구, 중성구라고 하죠. 이게 있으면 지방간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증 세포가 침륜되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 간염이라고 하고, 섬유화가 많아버리면 이제 간경변입니다. 자, 그리고 다친 자리에서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 흉이 생기죠. 이게 바로 섬유화입니다. 보기 싫은 섬유화입니다. 염증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간염 정도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 간염이 되기 전에 지방간 상태에서 비만을 개선한다거나, 술 때문이라면 술을 끊게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지방 간염이 되면은 섬유화가 많이 있으면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만도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만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 소견에서 지방간은 간세포에 이렇게 지방 방울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간세포의 5% 이상에서 지방 방울이 보이면 지방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간염은 염증세포인 호중구가 많이 침륜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방간염이라 합니다. 염증이 있고 나면 섬유화가 생긴다 했죠. 중간 아래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섬유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얀 것은 지방 방울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섬유화가 많아져 버리면 간경변이 오게 됩니다. 간경변이 오게 되면은 그 원인이 알코올인지 또는 비만 때문인지 B형, C형 간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직검사만을 가지고는. 그때는 환자의 병력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은 섬유화에서 간세포들이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절을 만들게 되면 이제 간경변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섬유화 조직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인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서 간경변이 있으면 식도, 정맥류, 출혈이랄지 비장이 커진다 할지 하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에 의해서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이 간 내에 많이 차오르게 되겠죠. 지방 방울들이. 그러다 보면 간 내에 염증 세포들이 같이 침륜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 지방 간염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서는 섬유화가 차게 되겠죠. 염증이 지나간 자리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간경변이 되면은 섬유화는 많아지는데 이제 지방 방울도 보이지 않고 염증 세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되게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한 간경변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간경변은 모든 간 질환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우리나라 지방간 유병률은 서구화되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칼로리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방간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만하면 내장 지방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간 지방도 같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인 것입니다. 지방간은 특별히 남자에게 더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자기 그 체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남성은 한 40%, 여성은 13%그 정도 지방간이 있고, 전체는 남녀 통틀어서 약 4명 중에 1명 이상이 지방간이 있습니다. 비만을 정의할 때는요, 되게 체질량 지수를 이용하거나 복부 둘레를 이용을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을 정의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체질량 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라 해서 BMI 합니다. 체중을, 킬로그램을 신장의 제곱, 미터로 한 체중의 제곱으로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체중 70kg, 신장 1.1m다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70을 1.7의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면 24.2가 되는데요. 18.5에서 23이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23에서 25 사이가 과체중입니다. 비만 전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키 170cm의 체중 70kg은 과체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라 하고 23에서 25 사이를 과체중, 비만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모든 질환들은 전 단계가 있습니다. 고혈압도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 전 단계,
공복혈당 장애, 또 식후혈당 장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비만도 과체중도 관리를 잘해야지 비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라 해가지고 지방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과체중도 비만처럼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 체중 그리고 과체중에서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과체중은 비만 전 단계죠. 체질량 지수 23까지 정상이니까 23에서 25 사이가 과체중이고 25 이상이 비만인데 이러한 과체중 또는 정상 체중까지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보면은요, 여성분들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근육이 없고 날씬하긴 한데 운동량이 없고 하는 그런 분들이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어요. 그러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망을 막기 위해서죠. 근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사망 원인은 진단명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인데 간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비만 지방간이죠. 그래서 비만하고 동반된 대사 관련 이상 질환이 많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쓰리고 이것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 뇌졸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의 1번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2번이 암입니다. 세 번째가 간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만에 의한 지방간 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는가 보고 그것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간 질환에 의한 사망보다 먼저 오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간보다는 지방간염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이제 간 관련 사망이 증가하지만 단순 지방간만 가지고 있을 때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단계에서 간 경변이 있으면 간암이 잘 생기지만 그 전 단계인 지방간염, 더 앞에 지방간,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 이 모든 단계에서도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B형 간염이 간 경변이 아니라 간암 상태에서도 간염 상태에서도 간암이 발생하듯이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간세포 함정이 생길 수 있는 간 질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사망하는 이유가 질환 진행함에 따라서 정상에서 지방간, 지방간염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사망률이 올라가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지방간 때부터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염 정도는 돼야지 파란 색깔인 간 관련 사망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대상성 간경변이랄지 또는 이제 간암이 생겨서 사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간경화, 간암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간 질환의 사망이 증가되어 있지만 지방간 상태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유병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간 관련 사망보다도 먼저 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의해서 지방간 이상이 되었을 때 생기는 지방간염 이상이 돼서 생기는 간 관련 사망은 나이가 많아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잘 오는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입니다. 그리고 당뇨인데요. 당뇨는 당뇨 환자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비만입니다. 한 사람은 과체중이죠.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많습니다. 비만 지방간이.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고혈압도 들어가고요. 대사증후군 이런 병들이 있을 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만이고요. 또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체중이 많을수록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유병률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많은데, 즉 비만에 의한 지방간 하듯이 이러한 그 질환이 있었을 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유병률은요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진단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대개 병원에서 언제 검사를 하자고 하냐면요, 우연찮게 한 간 기능 검사가 올라 있을 때 대개 지방간이 있는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비만하거나 당뇨병,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이러한 그 위험인자가 있으면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검사는 초음파 검사를 1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복부 초음파는 정상적인 간 혈관 구조물들이 또렷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고, 아래쪽 그림에서 왼쪽 아래쪽 그림을 보면 간하고 신장의 초음파 대조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간이 하얗고 콩팥이 까맣게 보이는 이러한 소견들이 지방간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것은 알코올 지방간이건 비알코올 지방간이건 소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 세포의 5% 이상이 지방 방울이 있을 때 지방간으로 진단하는데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로 할 때는 약 30% 이상의 지방량이 있었을 때 지방간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민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하면은 지방간으로 진단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간과 지방간염은 조직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라 초음파로 그 두 가지를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간은 어느 정도 지방간이 많은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 G4의 초음파에는요, 유갭을 이용한 간 내 지방량의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정도에 따라서 S0, 1, 2, 3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의 그 스펙트럼은 정상에서 지방이 끼게 되면 지방간이죠. 여기에 염증세포가 침략이 되면 지방간염. 그 다음에 염증을 앓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 그 다음에 간경변 이러한 모든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특별히 지방간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간까지는 체중을 감량하거나 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방간염이 되어서 섬유화를 동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비가역적인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간염의 단계에서 환자를 잘 진단해서 생활요법 등을 통해서 체중을 감소하도록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방간의 섬유화를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버 스캔이라고 하는 검사 장비로 이 탐촉자를 간이 있는 곳에 대고 초음파를 보냅니다. 그러면 간내를 통과하는 초음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면 초음파가 빨리 가고요. 부드러우면 초음파가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간 내에 섬유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가 있다 그러면은 지방 간염에서 그 흉터 조직인 섬유화가 생겨서 이제 섬유화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섬유화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방 간염 이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화 스캔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에 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간의 정도, 오른쪽에 스티프니스는 이게 바로 섬유화 스캔 점수입니다.
이분은 4.8은 대개 5.5까지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간 내 섬유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냐 지방간염이냐 구별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방간염이 있으면 질환의 진행을 잘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방간염이 되기 전에 치료해야 되는데 지방간과 지방간염을 감별하는 것은 조직검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 지방간염으로 추정할 수 있냐 그러면 섬유화 스캔 점수가 높은 경우죠. 간에 섬유화가 많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만도가 높은 경우,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간 기능도 높은 경우,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지방 간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높지만 간 질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간을 가능하면 감별해서 진단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섬유화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간 건강에, 간의 그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간 섬유화입니다. 섬유화가 높은 사람이 간경화가 생기는 것이고 섬유화가 높은 사람이 간암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 섬유화의 측정을 섬유화 스캔, 파이브로 스캔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서 간 내 섬유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섬유화가 많은 간 경변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 섬유화의 진단 방법으로 간 조직 검사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표준 검사라고 합니다. 큰 간에서 아주 일부를 떼내기 때문에 표준 검사이지만 정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섬유화 스캔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간 내 섬유화가 많으면 속도가 빨리 간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간 섬유화를 진단합니다. 초음파로는 탄성파를 이용을 해서 탄성파의 그 속도를 보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음파마다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초음파는 섬유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혈액 검사로 M2-BPGI 이런 검사를 통해서 섬유화를 정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증명된 것은 섬유화 스캔입니다. 그래서 섬유화 스캔은 점수를 볼 때 5.5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1 또는 13 이상이면 간경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은 아주 잘 진단을 합니다. 그 안이 F1, 2, 3로 나눠지게 되는데 7.5를 기준으로 해서 7.5 이상이면 의미 있는 섬유화다. 섬유화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부터서는 섬유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경변이고요. 간세포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간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것에서 보여주는 것은 섬유화가 F4번 간경변이 있으면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화가 없는 F0부터 F1, 2, 3, 4 순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들도 간세포암종 감시검사가 필요한가? 당연히 간경변증이 있으면 간세포암종 감시검사를 권장합니다. 모든 간질환의 최종의 종착역은 간경변이에요. 간경변이 오면 간세포암종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잘 오는 그 위험인자가 바로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이죠. 이분들은 되게 지방간이 50% 이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가 심하고 이럴 때는 또 당뇨병 이런 것은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을 때는 선별적으로 간세포암종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분류 그리고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진단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그냥 지방이 많이 있는 지방간에서 염증이 생겨버리면 지방간염이에요.
염증은 막 거기에 고름이 잡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염증 세포가 침륜하는 것을 지방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간염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깁니다. 그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 간염이 되고 섬유화가 많으면 간경변이라고 하고 더 많아서 간이 기능을 못하면 비대상성 간경변, 그 간경변 이상이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사망 원인은 지방간 질환이니까 간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하고 관련된 지방간이기 때문에 비만하고 동반된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한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간경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 가서 간경변이나 간경변에 의한 사망 또는 간암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의 이런 여러 단계 중에서 지방간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 지방간은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염이 되면 그때부터서는 섬유화가 생기게 되면은 비가역적인 상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에 사용하는 약이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염을 진단함에 있어서 조직검사가 골드 스탠다드이지만 그걸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섬유화 스캔을 이용을 해서 염증에 의한 섬유화가 생겼을 때는 섬유화 스캔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지방간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